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해외에서 들여온 이국적인 채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주 주인공은 아보카도였잖아요. 오늘 주인공은 어떤 채소인가요? 네, 우선 모닝글로리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공심채부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심채요. 아, 공심채.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모닝글로리라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알 것 같아요. 베트남 음식점에 가면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김치가 있다면 이 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는 이 공심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섭취하는 음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잎이 가늘고 길고요. 속이 대나무처럼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심채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기도 하고요. 아, 빌공자를 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맛이나 식감이 궁금한데 동남아에서 들여왔다고 하니까 약간 향이 좀 강할 것 같긴 해요. 네, 우선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전혀 뭐 특별한 향이 사실 있진 않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맛에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채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볶아서 먹었을 때 아삭한 식감이 제법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볶아서 섭취를 합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요. 마늘과 굴소스 혹은 젓갈 같은 짭짤한 소스를 넣은 다음에 볶아서 먹으면 네. 뭐 밥 반찬으로 아주 근사하고요. 네. 한국식 나물 무침 방식으로 공심채를 살짝 데쳐서 소금과 참기름과 함께 무쳐서 먹어도 아주 근사한 한 끼 밥 반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고요. 또 향이 강하지 않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제대로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먹어봤지만 모르고 그동안 먹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공심채가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피부를 검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한 실험에 따르면 공심채 추출물이 멜라닌의 생성을 6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이 네. 됐습니다. 또 공심채 추출물이 비타민 C와 비슷한 수준의 항산화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뭐 기존의 항산화력이 뛰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대나무보다도 2배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이나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오늘부터 좋은 영양 요소가 많네요. 네, 정말 좋아해질 것 같은 채소네요. 미백을 위해서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공심채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심채를 찾는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네.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심채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생겨난 건데요. 또 이에 대한 활발하게 또 잘 재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심채가 물을 참 좋아해요. 토양이 네. 항상 이렇게 촉촉해야 잘 자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마철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공심채가 아주 좋아하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전통적인 채소를 재배할 때는 아주 더울, 그러니까 혹석이거나 네. 혹은 장마철에는 재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네. 이렇게 공심채 같은 새로운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가에는 어떤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공심채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동남아 음식, 동남아 채소를 떠오르면 사실 고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레인코는 고수 잘 먹나요? 아, 저는 웬만한 건 다 잘 먹는데 고수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네. 저도 태국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일주일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면은 그 현지 음식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수를 막 달라고 그러고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음식점에 갔는데 고수 좀 따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향 맡으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향이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고수는 좀 호불호가 많이 좀 강하게 나뉘는 채소긴 하죠. 저도 딱 고수를 처음 먹었을 때 이게 과연 무슨 맛일까 좀 충격적으로 느끼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고수의 효능이 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우선 네. 고수는요. 미나릿과 하네사리 풀이고요. 아시다시피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 아주 많이 먹는 식재료입니다. 화면 보니까 벌써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잎이나 줄기를 요리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씨를 이제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은 줄기와 잎을 요리에 고명처럼 얹어서 함께 먹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수는 향 때문에 사실 좋은 효능들이 좀 많이 가려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어떤 효능들이 있나요?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면 저도 한번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고수는 천연 안정제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수에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과 마그네슘 덕분인데요. 보통 저희 눈꺼풀이 떨릴 때 마그네슘 부족한 거 맞아요. 아니야?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마그네슘은 근육이 뭉친다거나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뭐 떨린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경직된 근육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또 뇌세포의 흥분을 가라앉혀 줌으로써 정서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수 100g에는 마그네슘이 694mg 함유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그네슘이 풍부한 고수를 먹으면 좀 근육과 신경의 안정을 좀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고수의 향을 맡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심신안정과는 좀 반대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의외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고수에는 테르펜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네. 역시도 정서 안정, 심신 완화 이런 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뜻밖의 효능이네요.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또 고수는 소화에 좀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이미 고수가 이제 소화를 좀 도와주고 설사를 예방하고 위의 기능을 위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질이 따뜻한 고수가 속을 좀 편안하게 한다라는 이런 원리인데요. 또 고수에는 이뿐만 아니라 항균 성분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동남아에서 고수를 먹기 시작한 것이 네. 무더운 지역에서 이런 열대지방에서 잘 일어나는 식중독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도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이 또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심신 안정은 약간 의아했는데 항균 효과는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돼요. 강력한 향으로 균 같은 것도 좀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또 항균 성분과 비슷하게 이 고수가 모기를 쫓는다고 동남아에서는 좀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연중 무더운 이 동남아에 얼마나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고수를 많이 먹으면 네. 이 채취만으로도 모기를 좀 쫓을 수 있다라고 이제 모기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향을 어려워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향을 생각하니까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몰랐던 효능들이 고수에 많았구나 싶네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고수 그리고 공심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좀 낯선 이국적인 채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인기를 끄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분들이 또 아주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채소들을 접하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네. 중심에는 SNS가 또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SNS에 이렇게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남들과 다른 이국적인 채소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 올리고 싶고 그런 요리를 찍어서 증명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막 닿으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이색적인 채소들의 수요가 좀 네. 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채소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이런 이국적인 채소들이 좀 방해를 하는 거 아닌가, 농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점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공심채 사례를 봤듯이 네. 농가에는 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이젠 정말 SNS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 전통, 우리만 알고 있던, 우리가 주로 즐겨 먹던 우수한 농산물을 이런 네. 채널을 통해서 또 알리고 또 반대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시대가 또 빠르게 변했으니까 우리의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의 유통도 다변화를 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우수한 채소들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고수와 공심채를 즐기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채소들도 다른 나라에서 고수와 공심채처럼 좀 즐기는 그런 날이 네.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물 건너온 채소 3탄도 준비되어 있나요? 3탄은 제가 아직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아보카도, 공심채, 고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음식의 경계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정말 선택의 폭이 넓어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